지금 중앙아시아가 뒤집혔습니다. 태풍 잔해 속 전신주를 정리하던 고려인 기술자 박리안. 그가 발견한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100년의 역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전문가 분석 결과 그것은 1919년 독립군 통신병의 암호판. 그리고 DNA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리안이 바로 그 영웅의 단 하나뿐인 직계 후손. 순간 카자흐스탄 정부는 그를 사기꾼, 불온 인물로 몰며 48시간 안에 강제 추방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 리안이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가동시키자 정전되었던 도시가 단 18초 만에 환하게 켜지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아닌 경악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조국이 남긴 신호 제가 다시 켭니다. 전 세계는 지금 묻습니다. 한 고려인 청년의 귀환이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인가? 안녕하세요. 저는 박리안입니다. 올해 29살이에요. 카자흐스탄 변두리 산업도시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3세대 고려인이죠. 증조부 때 강제 이주당한 뒤로 우리 가족은 쭉 이곳에 있었어요. 새벽 4시 37분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창밖에선 전선이 끊어지는 탁탁 소리가 들렸어요. 태풍이 지나간 흔적이었죠. 유리창에 빗방울이 사선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쓰러진 전신주들의 윤곽이 보였어요.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밖으로 나가 세어봤습니다. 쓰러진 전신주가 정확히 37개였어요. 온 동네가 정전된 상태였죠. 귀가 먹먹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냉장고 소리도 가로등 윙윙거림도 없었어요. 이 정막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일은 전신주를 고치는 겁니다. 불법 배선을 연결하고 끊어진 전력을 몰래 복구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예요. 사람들은 저를 필요할 때만 불렀죠. 인정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기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게 이 동네였어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공구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무게가 12kg쯤 됐어요. 장갑을 끼고 헬멧을 썼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죠. 한숨이 입 밖으로 새어 나왔어요. 첫 번째 전신주를 세우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는 1시간 반이었어요.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는 순간 이 동네는 또 며칠을 어둠 속에서 보낼 테니까요. 세 번째 전신주를 고정하고 나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어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네 번째 전신주를 들어 올릴 때였습니다. 철제 보강제 틈에서 뭔가 금속 특유의 차가운 반사광이 번쩍였어요. 먼지를 털어내자 손바닥만 한 금속판이 나타났습니다. 표면에 돌기 문자가 빼곡히 새겨져 있었죠. 손가락 끝으로 만졌을 때 차가움과 동시에 묘한 전율이 느껴졌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어요. 돌기 배열을 보는 순간 뇌가 먼저 반응했죠. 이건 전류 흐름 표식이었습니다. 회로도를 보는 것처럼 선이 저절로 그려졌어요. 어떻게 100년도 더 된 것 같은 금속판에 이런 패턴이 있을 수 있죠? 주변을 재빨리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금속판을 재킷 안주머니에 재빨리 밀어 넣었습니다. 가슴팍에 닿는 차가운 감촉이 생생했죠. 이런 걸 발견해도 난 불법 전기꾼일 뿐이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냉소가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선 기묘한 위화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걸 찾아낸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금속판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돌기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패턴을 읽기 시작했죠. 전류가 흐르는 길을 그리듯 자연스럽게 선이 이어졌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배열은 현대 전력망 흐름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각도까지 정확했습니다. 오차가 거의 없었죠. 100년은 좋게 된 것 같은 금속판이 어떻게 21세기 배전 방식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엄청난 걸 발견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런 물건을 가진 것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었죠. 창밖으로 복구된 전신주들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느다란 선으로 연결된 채 서 있었어요. 저 전신주들도 누군가의 손을 거쳐 세워진 거겠죠. 혹시 그 누군가가 이 금속판을 남긴 걸까요? 금속판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에 돌기들의 그림자가 더 깊게 새겨져 보였어요. 전류는 흔적을 남깁니다. 이 금속도 뭔가를 기억하고 있네요. 중얼거린 말이 작업실에 울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금속판은 여전히 제 손 안에서 묵직한 무게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을 건네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금속판의 돌기 패턴이 떠올랐어요.
전류가 흐르듯 패턴이 살아 움직이는 환영이 보였습니다. 뭔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끊어진 신호가 다시 연결되려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속판을 혼자 연구했습니다. 돌기 배열을 종이에 옮겨 그리고 패턴을 분석하고 의미를 찾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명확했죠. 이게 정말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을회관에 한국인 봉사단이 왔습니다. 고려인 마을을 돕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죠.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색 머리에 깔끔한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기술 매뉴얼을 들고 있었죠. 저는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한국전력기술연구원에서 35년간 일하다 은퇴했어요. 이제 봉사활동 중입니다. 그의 소개를 듣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전력 전문가라니. 혹시 이 사람이라면 금속판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머뭇거리다가 결심했습니다. 작업실로 가서 금속판을 가져왔어요. 손이 떨렸죠. 이것 좀 봐주실 수 있으십니까? 김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금속판을 받아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한참 동안 말없이 들여다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났습니까? 쓰러진 전신주 속에서요. 태풍 뒤에 발견했습니다. 김도연이 돌기 배열을 손가락으로 따라갔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땀방울이 이마에 맺혔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믿기지 않는군요. 이건. 그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죠. 10분쯤 지났을까요? 김도연이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리안 씨, 이것은 1919년 독립군 통신부대에서 사용한 암호 체계입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독립군? 1919년? 100년도 더 전 이야기잖아요. 확실하십니까? 돌기 배열이 모스 부호 변형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모스가 아니에요. 전류 흐름 경로를 이용한 이중 암호죠. 당시 독립군 통신병들만 알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건 단순한 금속판이 아니었어요. 역사의 조각이었습니다. 김도연이 금속판을 책상 위에 놓고 스탠드 조명을 가까이 당겼습니다. 돋보기를 꺼내 돌기 배열의 시작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어요. 종이에 배열을 하나씩 옮겨 적기 시작했죠. 암호 체계에는 통신병 고유 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 보이십니까? 이 세 개의 돌기 조합이 통신병 식별 코드예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오래된 문서 스캔본이었어요. 독립군 통신부대 명단이라고 적혀 있었죠. 김도연이 금속판의 돌기 배열과 화면 속 기록을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열 패턴을 대조하면 박이현, 독립군 통신병 박이현입니다. 1919년 3월부터 1920년 2월까지 만주에서 활동한 기록이 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이현, 박씨였어요. 제 성과 같았죠. 혹시 리안 씨 가족 중에 박이현이라는 분이 계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증조부 이름도 정확히 모르는데요. 김도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확신하는 표정이었어요. 이 금속판을 더 연구해야 합니다. 사진 찍어도 될까요? 한국 측 자료와 더 정밀하게 대조해 봐야겠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도연이 여러 각도에서 금속판을 촬영했어요. 돌기 하나하나 각면을 세밀하게 기록했죠. 그리고 즉시 한국 연구진에게 자료를 전송했습니다. 답변이 오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리안 씨, 이건 정말 중요한 발견일 수 있어요. 이틀 뒤였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졌어요. 불법 전기꾼 박리안이 독립군 유물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였죠. 처음엔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몇몇은 축하한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전력청 직원 2명이 제 작업실로 찾아왔어요. 검은 양복에 차가운 표정이었죠.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다른 한 명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리안 씨, 발견한 금속판에 대해 긴급 조사가 필요합니다. 무슨 조사 말입니까? 독립군 유물이라는 주장에 대한 진위 확인입니다. 혹시 역사 조작 목적으로 위조한 게 아닙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위조라니요? 역사 조작이라니요? 저는 그냥 전신주에서 발견했을 뿐입니다.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금속판을 제출하십시오. 국가문화재 조사 대상입니다. 안 됩니다. 이건 제가 발견한. 거부하면 불법 점유 및 문화재 은닉으로 간주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금속판을 내줘야 했어요. 그들은 비닐봉지에 금속판을 넣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수증 하나 던져주고는 차갑게 돌아섰죠.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손이 텅 비었어요.
금속판의 차가운 감촉이 그리웠죠. 그날 저녁 김도연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도 어두웠어요. 리안 씨,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전력청이 당신을 역사 조작범으로 몰고 있어요. 언론에도 흘렸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전 아무 잘못도. 고려인의 역사적 정체성이 강해지는 걸 경계하는 거죠. 당신이 독립군 후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한국 귀환 움직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이 도시의 전신주를 고쳐왔어요. 그 대가가 범죄자 취급이라니요. 일주일 뒤 공식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전력청 조사실로 출석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종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소환 사유엔 역사 조작 및 사기 혐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 측에서 자료 분석 중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진실이 힘을 가진 적이 있었던가요? 고려인은 언제나 투명인간이었어요. 밤마다 금속판 생각이 났습니다. 손에 닿던 차가운 감촉이 그리웠어요. 돌기 하나하나가 눈앞에 선명했죠. 전신주 하나 세운 죄로 이번엔 역사를 훔쳤다고 하네요. 혼잣말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창밖엔 제가 복구한 전신주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죠. 빛을 준 대가로 어둠을 받았습니다. 전력청 조사실은 삭막했습니다. 회색 벽에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책상 건너편에 조사관 2명이 앉아 있었죠. 하나같이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박리안 씨, 금속판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만든 게 아니라 발견했다고 했잖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목격자라도요? 없었습니다. 혼자 작업하던 새벽이었으니까요. 입술을 깨물었어요. 답변하십시오. 독립군 유물이라는 거짓 주장으로 이득을 취하려 한 겁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말해봤자 믿지 않을 게 뻔했죠. 3시간 동안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지쳐서 조사실을 나왔을 때 김도연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 고려인 마을 어르신 3분이 서 있었습니다. 리안 씨, 이분들이 중요한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가장 연로해 보이는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80대는 좋게 넘어 보였어요.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죠. 나는 박성철이라고 하네. 자네 증조부를 알았던 사람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증조부요? 우리 증조부를 아십니까? 박이현. 자네 증조부 이름이 박이현이었네. 1937년 강제이주 때 함께 이곳에 왔지. 내가 어렸을 때 직접 봤어. 손이 떨렸습니다. 박이현. 금속판에 새겨진 그 이름이었어요. 김도연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들, 가지고 오신 자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박성철 할아버지가 낡은 가죽 가방을 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가 나왔어요. 강제이주 당시 작성된 명부였죠. 이건 우리 마을에 보관되어 온 기록이네. 누가 어느 일을 맡았는지 적혀 있어. 김도연이 명부를 펼쳤습니다. 1937년 9월 기록이었어요. 손가락으로 줄을 따라가다가 멈췄죠. 여기, 박이현, 전신주 설치 담당, 구역 번호 47. 노트북을 열어 한국 측 자료와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오가며 비교했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김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완전히 일치합니다. 리안 씨가 금속판을 발견한 전신주가 바로 47번 구역이에요. 증조부께서 직접 세우신 전신주입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증조부가 직접 세운 그 전신주에서 금속판을 찾은 거였죠. 다른 어르신이 또 다른 기록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그린 지도였어요. 이건 당시 전신주 배치도야. 박이현이 직접 그린 거지. 지도에는 전신주 위치가 점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중 47번에 작은 표시가 있었어요. 별 모양이었죠. 이 표시가 뭡니까? 박성철 할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표정이었어요. 그분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네. 하지만 한 번은 술 취한 밤에 얘기했지. 자신이 만주에서 통신병으로 일했다고. 전신주 설치와 전선 연결을 맡았다고 말이야. 그리고 이별 표시를 가리키며 말했어. 여기에 뭔가 중요한 걸 남겼다고. 후손이 찾을 거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증조부는 일부러 표시를 해둔 거예요. 언젠가 누군가 찾기를 바라면서요. 김도연이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명부, 지도, 한국 측 기록, 금속판 분석 결과. 하나하나가 맞아떨어졌어요.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DNA 검사를 해보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고려인 마을 어르신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증조부 박이현에 대한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놨습니다.
그분은 늘 전신주를 올려다보곤 했네. 뭔가를 그리워하는 눈빛이었어. 한겨울에도 전신주 수리를 자청했지. 아무도 모르게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이 있었네. 신호는 끊어지지 않는다고. 누군가는 반드시 찾는다고. 열흘째 되던 날 김도연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얼굴이 상기돼 있었죠. 리안 씨, DNA 결과가 나왔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일치율 99.7%. 박이현 통신병의 직계 후손이 맞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99.7%. 확실한 증거였어요. 김도연이 금속판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확대된 이미지였어요. 돌기 배열 끝부분에 희미한 문구가 보였죠. 이 부분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여기 새겨진 문장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아주 작은 글씨가 나타났어요. 이 신호는 후손이 이을 것이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증조부가 남긴 메시지였어요. 저를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100년이나 돌아온 신호라면 내가 받아야죠. 중얼거린 말에 김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리안 씨가 받아야 해요. 그리고 이제 전력청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이틀 뒤 한국 대사관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금속판은 진품이며 박리안은 독립군 통신병 박이현의 직계 후손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국제 언론도 보도하기 시작했죠. 전력청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조사를 중단한다는 통보가 왔어요. 하지만 금속판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국가문화재로 지정했다는 이유였죠. 밤마다 증조부 생각이 났습니다. 혼자 전신주를 세우던 그분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47번 전신주에 금속판을 숨기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별 표시를 그리며 누굴 기다렸을까요? 나는 끊어진 신호의 마지막 끝이었나? 혼잣말이 어둠 속으로 퍼졌습니다. 창밖 전신주들이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이제 그 불빛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증조부가 세운 전신주들이었죠. 신호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100년을 건너 제게 도착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어가야 할 차례였죠. DNA 결과가 나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고 거친 소리였죠. 문을 열자 전력청 직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경찰도 함께였어요. 차갑게 빛나는 배지가 보였죠. 박리안 씨, 긴급 소환입니다. 즉시 동행하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DNA 결과로 이미 증명됐잖습니까? 새로운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출석 거부 시 강제 연행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따라 나섰어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죠. 전력청 본관 3층 회의실로 끌려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어요. 조사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리안, 금속판 발견 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 역사 조작 및 사기 행각으로 결론 났습니다. 뭐라고요? DNA 검사로 증명됐잖습니까? DNA 검사는 조작 가능합니다. 한국 측과 짜고 꾸민 거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없었어요. 조사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문 기사였어요. 카자흐스탄 주요 일간지였죠. 고려인 국적 사기 사건 마이너스 독립군 후손 행세로 한국 입국 노려. 제목이 눈에 박혔습니다. 기사에는 제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범죄자처럼 찍힌 사진이었죠. 이건 거짓입니다. 누가 이런 기사를, 사실을 보도한 겁니다. 당신은 불법 전기 수리로 이미 전과가 있는 인물이죠. 이번에는 역사까지 조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였어요. 금속판은 진짜입니다. 증조부가 남긴 거예요. 어르신들 증언도 있고 기록도 일치하고 그 어르신들도 공모자입니다. 모두 조사 대상이에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르신들까지 위험에 빠뜨린 거였어요. 조사관이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카자흐스탄 정부 결정입니다. 박리안, 당신은 30일 이내 출국 명령을 받았습니다. 추방 대상자로 지정됐어요. 서류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추방이라니요? 이곳은 제가 태어난 곳인데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전 카자흐스탄 국민입니다. 한국으로 가든 다른 곳으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30일 안에 이 나라를 떠나십시오. 이건 불법입니다.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이유는 충분합니다. 국가안보위의 행위, 역사 조작을 통한 사회 질서 교란, 불법 전기 사업, 나열되는 죄목을 들으며 힘이 빠졌습니다. 평생 이 도시의 전신주를 고쳐왔어요. 정전된 집에 불을 밝혔죠. 그 대가가 추방이라니요. 작업실로 돌아왔을 때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죠.
김도연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리안 씨, 들었습니다. 추방 명령이라니. 이건 말도 안 돼요.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한국 대사관에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 내부 문제라며 개입이 어렵다고 하네요.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누구도 날 도울 수 없었어요. 왜 이러는 겁니까? 진실을 밝혔을 뿐인데. 김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려인 청년들의 움직임 때문이에요. 당신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수백 명이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력청은 그걸 막고 싶은 거죠. 당신을 본보기로 만들려는 겁니다. 그제야 이해됐습니다. 저는 그저 도구였어요. 고려인을 억누르기 위한 희생양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작업 요청이 끊겼어요.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식료품 가게 주인도 저를 피했죠. 고려인 마을 어르신들조차 문을 닫았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나갔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죠.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태어난 땅에서 추방당하고 도와주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렸어요. 여기서도 환영받지 못했구나. 혼잣말이 텅 빈 작업실에 울렸습니다. 벽에 걸린 공구들이 보였어요. 20년 넘게 사용한 것들이었죠. 이제 다 두고 가야 하나요? 밤마다 전신주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세우고 고친 전신주들이었어요. 47번 전신주도 보였죠. 증조부와 저를 이어준 그 전신주요. 누구도 내 편이 아니라면 기억만이라도 지키겠습니다. 중얼거리며 금속판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김도연이 보내준 파일이었어요. 실물은 돌려받지 못했지만 최소한 이미지는 남았죠. 이 신호는 후손이 이을 것이다. 증조부의 메시지가 다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이어가죠? 쫓겨나는 마당이에요. 스물흘째 되던 날 김도연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비행기표를 들고 있었어요. 리안 씨, 한국으로 가십시오. 한국에 가서 뭘 합니까? 배우는 겁니다. 기술을 배우고 힘을 키우세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비행기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울행이었어요. 일주일 뒤 출발이었죠. 돌아올 수 있을까요?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증조부의 신호를 이어갈 사람은 당신뿐이니까요. 마지막 밤 작업실을 정리했습니다. 공구 가방 하나만 챙겼어요. 나머지는 다 두고 가기로 했죠. 창밖으로 전신주들이 보였습니다. 100개가 넘는 전신주들이었어요. 모두 제 손을 거쳐간 것들이었죠. 잠시 떠나는 겁니다. 반드시 돌아올게요. 전신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불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새벽 6시였습니다. 22시간 동안 비행기를 탔어요. 몸은 지쳤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입국장을 나서자 김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낯선 사람 2명이 서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리안 씨, 잘 오셨습니다. 이분들은 한국전력기술원 연구진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환영받는 기분이 처음이었죠. 박리안 씨,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기술을 모두 배워가세요.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연구소였어요. 거대한 건물에 최첨단 실험실이 가득했죠. 여기서 스마트 그리드, 전력 복구, 저비용 배전 시스템을 배울 겁니다. 3개월 집중 과정이에요. 숙소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어요. 창밖으로 전신주들이 보였죠. 한국의 전신주는 카자흐스탄과 달랐습니다. 더 정교하고 체계적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쉬지 않고 배웠어요. 이론 강의, 실습, 현장 견학이 반복됐죠. 첫 주에는 스마트 그리드 기초를 배웠습니다. 전력망을 디지털로 제어하는 방식이었어요. 카자흐스탄에서는 상상도 못할 기술이었죠. 전력 손실을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문제를 감지하죠. 강의를 들으며 손이 근질거렸습니다. 이 기술을 카자흐스탄에 적용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둘째 주에는 실습이 시작됐습니다. 실험 마을에서 전력 시스템을 직접 다뤘어요. 처음엔 서툴렀죠. 하지만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전신주를 만진 손이었으니까요. 박리안 씨,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이틀이면 익힐 걸 하루 만에 끝냈어요. 연구원이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그저 익숙할 뿐이었어요. 전류의 흐름이 손끝으로 느껴졌죠. 셋째 주 첫 번째 시험이 있었습니다. 실험 마을의 전력이 갑자기 끊어졌어요. 고의로 만든 사고였죠. 15분 안에 복구하세요. 시작. 다른 교육생들이 당황했습니다. 도구를 찾고 매뉴얼을 뒤적이고 서로 의논했어요. 저는 달렸습니다. 전신주로 직행했죠. 손으로 전선을 만지며 끊어진 곳을 찾았어요. 3분 만에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공구 가방을 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가져온 낡은 공구들이었어요. 손에 익은 도구들이었죠. 끊어진 전선을 연결했습니다. 임시 우회선을 설치했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죠. 32초 후 마을 전체에 불이 켜졌습니다. 연구원들이 스톱워치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봤어요. 32초. 이게 가능한 시간입니까? 전류의 흐름을 읽으면 됩니다. 끊어진 곳이 어딘지 손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연구원들이 제 작업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아내는지, 왜 그 방법을 쓰는지 물었죠.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장이 가르쳐 준 거예요. 넷째 주에는 저비용 배전 시스템을 배웠습니다. 가난한 지역에 적은 비용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법이었어요.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였죠. 태양광 패널과 소형 배터리를 조합하면 비용을 80% 줄일 수 있습니다. 강의 내용을 메모하며 카자흐스탄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고려인 마을들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이 기술이면 모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었죠. 다섯째 주 최종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팀별로 실제 마을의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였어요. 저희 팀에게 배정된 곳은 충청도 산간 마을이었습니다. 60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겨울마다 정전으로 고생한다고 했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전신주가 20개였어요. 낡고 비효율적이었죠. 선이 엉망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2주 안에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합니다. 팀원들이 걱정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요. 할 수 있습니다. 제게 맡겨주세요. 밤낮으로 작업했습니다. 전신주를 재배치하고 선을 정리하고 소형 배터리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손이 기억하고 있는 모든 기술을 쏟아부었죠. 열흘째 되던 날 작업이 끝났습니다. 마을 이장님께 스위치를 건넸어요. 이제 눌러보세요. 스위치가 올라갔습니다. 마을 전체에 불이 켜졌어요. 집집마다 환한 빛이 터져나왔죠.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았죠. 고맙습니다. 이제 겨울이 무섭지 않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평생 전신주를 만진 거였어요. 연구원들이 다가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박미안 씨, 당신은 천재입니다. 현장 감각이 이론을 뛰어넘어요. 신호는 끊어진 게 아닙니다. 찾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죠. 중얼거린 말에 김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준비가 됐습니다. 리안 씨, 당신이 배운 걸 고려인들에게 전해주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동안 최첨단 기술을 배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걸 깨달았죠.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해 쓰는가였어요. 증조부도 그랬을 거예요. 전신주를 세우며 후손을 생각했듯이 저도 고려인들을 위해 이 기술을 쓸 겁니다. 마지막 밤 연구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였죠. 카자흐스탄은 어둠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꿀 수 있어요. 제 손으로요. 100년 전 신호. 지금 제 손으로 다시 켜겠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건 6개월 만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다시 카자흐스탄행 비행기를 탔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김도연과 한국 기술자 3명이 함께였습니다. 짐칸에는 태양광 패널 50개, 소형 배터리 100개, 스마트 배전 장치 30개가 실려 있었어요. 리안 씨, 준비됐습니까? 네. 이제 시작할 때입니다. 공항을 나서자 낯익은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건조한 바람이었어요. 6개월 전 쫓겨나듯 떠났던 이곳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기술을 배웠어요.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고려인 마을이었습니다. 박성철 할아버지가 사는 곳이었어요. 제가 떠난 후 연락이 끊겼던 곳이죠.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추방당한 사람이 돌아왔으니까요. 리안, 자네가 왜? 박성철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약속을 지키러요. 마을회관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50명쯤 모였어요. 대부분 고려인 어르신들과 청년들이었죠.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전력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에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요.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눈빛들이었어요. 전력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합니다. 전력청 허가 없이도 가능한 독립형 시스템이에요. 태양광과 배터리를 이용한 분산형 전력망입니다. 한국 기술자가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마을 전체를 작은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독립 전원을 설치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름은 민들레 그리드입니다. 민들레처럼 흩어져 있지만 바람이 불면 씨앗이 퍼지듯 연결되는 시스템이죠.
고려인 청년 5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돕겠습니다. 저도요.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나둘 손이 올라갔어요. 15명이 모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배터리를 연결하고 배전 장치를 조립했죠. 첫 주에는 10가구를 완성했습니다. 둘째 주에는 20가구. 손이 익숙해질수록 속도가 빨라졌어요. 청년들이 놀라운 속도로 배웠습니다. 전선 연결법, 패널 각도 조절, 배터리 관리. 하나씩 익혀갔죠. 리안 형,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전류의 방향을 생각해보세요. 물이 흐르는 것처럼요. 가르치며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걸요. 3주째 되던 날 첫 시범 가동이 있었습니다. 마을 30가구가 연결됐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자, 이제 스위치를 올립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초가 흐르는 동안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스위치가 올라갔습니다. 순간 마을 전체가 밝아졌습니다. 30가구 모든 집에서 동시에 불이 켜졌어요. 거리의 가로등도 함께 켜졌죠.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밝아진 마을을 보며 소리 질렀죠. 됐다. 정말 됐어. 우리 집에 불이 들어왔어요. 할머니들이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박수를 쳤어요. 청년들이 서로를 껴안았죠. 박성철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었어요. 자네 증조부가 보고 계실 거야. 후손이 신호를 이었다는 걸.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00년 전 신호. 지금 제 손으로 다시 켰습니다. 김도연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리안 씨. 다음 날 소문이 퍼졌습니다. 인근 고려인 마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자기 마을도 해달라고 요청했죠. 일주일 만에 요청이 15개 마을로 늘어났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숫자였어요. 민들레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기술자가 제안했습니다.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다른 마을로 가서 또 가르치는 거죠. 민들레 씨앗처럼 퍼지는 겁니다. 첫 기수 교육생을 모집했습니다. 30명이 지원했어요. 모두 고려인 청년들이었죠. 한 달 동안 집중 교육을 했습니다. 이론과 실습을 반복했어요. 졸업식 날 30명 모두가 독립적으로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됐죠. 이제 여러분이 각자의 마을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불을 밝히세요. 졸업생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카자흐스탄 곳곳으로 퍼져나갔어요. 2달 뒤 민들레 그리드는 50개 마을로 확대됐습니다. 5,000가구가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게 됐어요. 전력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사관들이 마을에 나타났어요. 불법 전력 공급입니다. 즉시 중단하시오. 이건 독립형 시스템입니다. 전력청 전력망을 쓰지 않아요. 불법이 아닙니다.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법률 자문을 받아 준비한 것들이었어요. 조사관들이 물러갔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죠. 석 달 뒤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인 청년이 만든 기적의 전력망. 국제 뉴스에도 나왔어요. 카자흐스탄 정부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전력청 대신 에너지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협력하고 싶습니다. 민들레 그리드를 국가 프로젝트로 확대할 수 있습니까? 6개월 만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추방당했던 제가 이제는 협력 요청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밤마다 지도를 펼쳤습니다. 민들레 그리드가 설치된 마을마다 붉은 점을 찍었어요. 점들이 선으로 이어지며 거대한 망을 만들고 있었죠. 증조부가 세운 47번 전신줄을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시 이었습니다. 신호를요. 전신주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따뜻하게 느껴졌죠. 왜? 민들레 그리드 성공 소식이 퍼진 건 빨랐습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들이 순식간에 퍼졌어요. 어둠 속이던 마을이 환하게 밝아지는 장면이었죠.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대부분 고려인들의 반응이었죠. 우리 마을도 가능할까요?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에 가서 기술을 익히고 싶어요. 메시지가 하루에 수백 개씩 왔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김도연이 제안했습니다. 리안 씨, 민들레 기술학교를 한국에 만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시설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한국에요? 고려인 청년들이 한국에서 배우고 다시 중앙아시아로 돌아가 기술을 전파하는 겁니다. 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일주일 뒤 한국 정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민들레 기술학교 설립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경기도에 부지를 제공하고 장비도 지원한다고 했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1년에 최소 500명을 교육해야 해요. 500명이요? 고려인 귀환 정책의 일환입니다.
기술을 배운 청년들에게 한국 취업과 영주권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학교가 아니었어요. 고려인 대이동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죠. 2주 뒤 민들레 기술학교 1기 모집 공고가 나갔습니다. 정원은 100명이었어요. 지원자가 얼마나 올지 걱정됐죠. 하루 만에 1200명이 지원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3000명을 넘어섰어요. 카자흐스탄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연해주에서까지 지원서가 쏟아졌죠. 리안 씨, 이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김도연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려인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기회만 있으면 돌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선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3000명 중 200명을 뽑기로 했어요. 정원을 2배로 늘린 거였죠. 면접을 보러 온 청년들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간절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조부모님 세대부터 이곳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뿌리를 찾은 적이 없어요.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도우고 싶습니다. 23살 청년의 말이었습니다. 합격입니다. 한 명 한 명 선발하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떨어뜨려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2달 뒤 민들레 기술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세워진 3층 건물이었어요. 실습장, 강의실, 기숙사가 갖춰져 있었죠. 1기 200명이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태극기와 함께 고려인 상징기가 나란히 걸렸어요. 여러분은 끊어진 신호를 다시 잇는 사람들입니다. 10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제 말에 몇몇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이든 교육생은 소리내어 울었어요. 6개월 교육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오전엔 이론, 오후엔 실습이었어요. 저녁에는 한국어 수업도 있었죠.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익히세요. 여러분은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다리가 될 겁니다. 교육생들이 놀라운 열정을 보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자습하고 밤 12시까지 실습장에 남아 연습했어요. 형, 이 부분 다시 가르쳐 주세요. 이 회로는 어떻게 연결하는 거예요?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답하며 깨달았어요.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고 있었죠. 3개월째 중간평가가 있었습니다. 실제 마을에서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제였어요. 200명이 20개 팀으로 나뉘었습니다. 각 팀은 경기도 외곽의 노후 마을을 배정받았어요. 2주 동안 작업한 끝에 20개 마을 모두 전력 시스템이 완성됐습니다. 한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고려인 청년들이 한국 농촌의 빛을 밝히다. 기사가 나가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2기 모집 문의가 쏟아졌어요. 1기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2기 지원자가 5,000명입니다. 한국 정부가 예산을 2배로 늘렸습니다. 학교도 확장하기로 했어요. 6개월 뒤 1기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200명 모두가 자격증을 받았어요. 한국 전기기능사 자격증이었죠.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졸업생 대표가 단상에 올라 답했어요. 돌아갑니다. 카자흐스탄으로, 우즈베키스탄으로, 연해주로. 그곳의 빛을 밝히러 갑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우린 떠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끊긴 길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졸업생의 말이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주요 뉴스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고려인 대귀환 시대 개막 -3,000명 한국행 신청. 실제로 1기 졸업생 중 10명이 한국 기업 취업을 결정했어요. 나머지 150명은 중앙아시아로 돌아가 민들레 그리드를 확산시키기로 했죠. 국제 뉴스도 주목했습니다. BBC, CNN이 취재를 왔어요. 100년 만에 귀환, 기술로 잇는 민족의 연대. 헤드라인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민들레 그리드 프로젝트에 전폭 협력하겠습니다. 고려인은 우리의 소중한 시민입니다. 추방 명령을 내렸던 그들이 이제는 협력을 제안하고 있었어요. 밤마다 졸업생들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 우리 마을에 첫 전등이 켜졌어요. 50가구 시스템 완성했습니다. 다음 달에 민들레 학교 지부를 엽니다.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신호가 정말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증조부 박이현이 심은 씨앗이 100년 만에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민들레 기술학교 건물이 보였습니다. 2기 교육생 300명이 실습장에서 땀 흘리고 있었어요. 우린 떠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겁니다. 끊긴 길을 찾으러. 졸업생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민들레 기술학교는 4기까지 배출했어요. 총 800명의 졸업생이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지도를 펼쳤습니다. 민들레 그리드가 설치된 마을마다 붉은 점을 찍었어요. 카자흐스탄 200개, 우즈베키스탄 150개,
키르기스스탄 80개, 러시아 연해주 70개, 총 500개 마을이었습니다. 점들이 선으로 이어지며 거대한 망을 만들고 있었어요. 마치 별자리처럼 빛나고 있었죠. 김도연이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리안 씨,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개별 마을이 아니라 전체를 연결하는 거죠. 전체를요? 한국 마이너스 카자흐스탄 마이너스 우즈베키스탄 마이너스 연해주를 잇는 전력 네트워크입니다. 기술 협력, 인력 교류, 에너지 공유까지 완전한 통합 시스템이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전력망이 아니었어요. 민족을 잇는 연결망이었죠. 한 달 뒤 서울에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정부 대표들이 모였어요. 저도 초청받았습니다. 민들레 그리드를 국가 간 협력 프로젝트로 확대하자는 제안입니다. 한국에너지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찬성합니다. 이미 고려인 마을들에서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대표도 동의했어요. 명칭은 빛의 연방으로 하겠습니다. 전력으로 연결된 새로운 공동체죠.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가 몰려들었어요. 박미안 씨, 느낌이 어떻습니까? 믿기지 않습니다. 2년 전 추방당했던 제가 이제 내 나라를 잇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으니까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힘이 아닙니다. 800명의 졸업생, 수천 명의 고려인, 그리고 100년 전 증조부가 남긴 신호 덕분이에요. 6개월 뒤 빛의 연방 1단계가 완성됐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한 스마트 그리드 장비가 중앙아시아로 운송됐어요. 고려인 기술자들이 각 지역에서 설치 작업을 이끌었죠. 통합관제센터가 서울과 알마티에 동시에 만들어졌습니다. 두 센터가 실시간으로 연결돼 500개 마을의 전력 상황을 모니터링했어요. 개통식 날이 왔습니다. 2026년 9월 23일. 증조부가 47번 전신주를 세운 날로부터 정확히 89년 뒤였어요. 카자흐스탄 변두리 산업도시 광장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고려인들뿐 아니라 카자흐인, 러시아인, 우즈베크인들도 함께였어요. 무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끊어졌던 연결을 다시 잇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위성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한국부터 연해주까지 이어지는 점들이 표시돼 있었어요. 이제 스위치를 올리겠습니다. 김도연과 함께 스위치에 손을 얹었습니다. 박성철 할아버지도 함께였어요. 세 세대가 함께 손을 모았죠. 하나, 둘, 셋. 스위치가 올라갔습니다. 위성지도 위에 점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해 카자흐스탄으로, 우즈베키스탄으로, 연해주로 빛이 퍼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30초 만에 500개 마을 전체가 별자리처럼 빛났습니다. 광장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끌어안았죠. 울고 웃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빛이 이어졌어. 박성철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자네 증조부께서 보고 계실 거야. 신호가 끊기지 않았다는 걸. 저도 울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무대에서 내려와 47번 전신주로 향했습니다. 증조부가 세운 그 전신주요. 사람들이 뒤를 따랐어요. 전신주 앞에 섰습니다. 낡은 콘크리트 기둥이었어요. 89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중인이었죠. 주머니에서 금속판 복제품을 꺼냈습니다. 한국 정부가 만들어준 것이었어요. 원본은 박물관에 있었지만 복제품을 받았죠. 전신주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천천히 올랐어요. 꼭대기에 작은 받침대를 설치했습니다. 금속판을 그 위에 올려놨어요. 이 신호는 후손이 이을 것이다. 증조부의 메시지가 새겨진 금속판이었죠. 이었습니다. 신호를요. 아래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카메라가 그 순간을 담았어요. 밤이 됐습니다. 광장에서 축제가 열렸어요. 고려인 전통 음악이 울려 퍼졌죠. 김도연과 함께 광장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멀리 500개 마을의 불빛이 보였어요. 어둠을 밝히는 작은 별들이었죠. 리안 씨, 이제 뭘 하실 겁니까? 계속 이어갈 겁니다.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마을들이 많으니까요. 민들레는 끝없이 퍼지는 꽃이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위성 지도를 다시 꺼냈습니다. 500개 점이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어두운 곳들이 더 많았죠. 여기, 그리고 여기. 어두운 지역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저곳들입니다. 김도연이 웃었습니다. 신호는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라지지 않을 차례죠. 중얼거린 말이 밤하늘로 퍼졌습니다. 전신주들이 대답하듯 불빛을 밝혔어요. 47번 전신주 꼭대기에 금속판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죠.
100년 만에 완성된 약속이었습니다. 증조부에서 저로 그리고 800명의 청년들로 신호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민들레 씨앗이 바람을 타고 날아갔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 떨어져 새로운 꽃을 피울 거예요. 끊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잠시 잊혀졌을 뿐이었죠. 이제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어갑니다. 빛의 연방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500개 마을의 불빛이 아침 햇살과 섞였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